안녕하십니까. 국립기념박물관 이정근입니다. 5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념박물관 전시실에서 동물을 표현한 유물들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끝에 보면 아주 자그마한 토기도 아닌 것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창녕 비복리 폐총에서 출토된 똥화석입니다. 똥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화석화되어 있는데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뼈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똥화석이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뼈 조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사람의 똥은 아니고 뼈를 함께 섭취하는 동물의 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동물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좀 단점입니다만은 이것도 전시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물과 관련된 흔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전시장인데 이 안에 동물이 가장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원에 동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박물관에서 동물 찾는 거기 때문에 수량과 흔적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이 발찌는 통영연대도에 있는 신석기 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주로 돌고래, 수달, 너구리, 이빨들을 뽑아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이것을 엮어서 발찌로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들이 많이 발찌를 하고 있는데 이 발찌의 주인공은 키 160cm 정도의 남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빨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가장 뭉툭하게 생긴 것이 돌고래, 가장 작은 것이 너구리의 이빨입니다. 그래서 전시실 안에서 보시면서 형태가 조금씩 다른 이빨의 모양을 보시고 돌고래, 수달, 너구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 토기는 토기 겉면에 동물의 형상이 성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3분의 2 정도의 그림이 남아 있는데 멧돼지를 사냥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옆에 큰 그림으로 토기의 성각된 모양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토기의 성각된 부분이 확인된 부분입니다. 반달 모양의 전체적인 몸통이 아니었을까 싶고 위에는 멧돼지와 같은 갈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사선을 이용해서 이 내부를 채웠고 앞쪽의 부분에 아마 눈으로 추정되는데 두 개의 선, 점과 같은 선이 있고 다리는 아주 약한 가느다란 다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는 아마 어떤 도구들을 창과 같은 걸로 이 멧돼지를 찌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세 점의 어떤 토우가 있습니다. 토우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빚은 동물이나 사람의 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5번을 보시면 출토된 것이 통영욕지도인데요. 돼지 모양의 토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그리거나 만들었던 것은 멧돼지와 같이 강인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토기에 그리고 토우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옆으로 가시면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점뼈라고 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점뼈는 뼈를 이용해서 점을 쳤던 물건인데요. 주로 어떤 동물의 뼈를 이용했냐면 사슴과 멧돼지, 특히나 사슴이 많습니다. 사슴의 어깨 뼈를 이용해서 점을 치는 데 사용됐던 건데요. 이 사슴뿔은 봄이 되면 돋아나고 또 그 다음 해가 다시 뿔이 빠지고 다시 또 돋아나고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재생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도 사슴이 상징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하게 신령스러운 동물로 인식했던 이 사슴 뼈에다가 불을 지지면 뼈에 금이 간다든지 어떤 흉터가 생기겠죠. 그게 당시에 기륭 화복들을 아마 예상을 했던 그런 유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조개 팔찌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앞서 발에도 장식을 했습니다만은 팔에도 장식품들을 애용했는데 80~90% 정도가 투박 조개라고 하는 동남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그런 조개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개를 갈아서 원형으로 가공을 해서 여러 개의 팔찌를 만들어서 팔에 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신석기 시대 무덤에서 인골이 팔찌를 여러 개 착용한 상태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팔찌는 일본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는 이러한 투박 조개가 서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초박조개가 일본으로 건너가고 대신에 일본의 어떤 물건이 한반도로 오고 교류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만시대 교류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입니다. 중앙 부분에 보시면 지금까지 어떤 동물들은 그 뼈의 부분이나 아니면 작은 흔적들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건 누가 봐더라도 어떤 동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동물들이 있습니다. 말의 형상을 만들어진 허리띠고리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보통 이제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강한 추진력 그리고 제왕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 허리띠고리는 보통 호랑이 모양의 허리띠고리하고 함께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북방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작은 조개처럼 자그마한 어떤 골제품이 있는데요. 개오지 조개라고 하는 조개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고요. 주로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조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개는 중국에서는 화폐로도 이용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 조개가 상징하는 것은 다산, 풍요로움을 아마 상징한다고 합니다. 조개를 무덤에 넣어서 죽은 사람들이 사후에서도 좀 더 풍요롭고 그리고 후손들의 어떤 다산과 풍요로움 이런 것들 비는 의미에서 무덤에 이러한 조개들을 넣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넓은 철판에 여러 마리의 새가 장식되어 있는 미늘새가 있습니다. 미늘새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것처럼 다루를 끼워서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새가 많이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미늘새의 새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했던 의뢰용 도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가 장식된 미늘새는 하만 아라가야 지역하고 합천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아주 특징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역사책에 이 지역 사람들이 죽으면 새의 깃털과 함께 장사 지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라고 하는 동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그 매개자로 이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인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오리라고 하는 동물들을 보면 인간이 활동 영역으로 삼지 못했던 물과 하늘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재이다 보니까 사람과 그들이 믿는 신 사이의 어떤 매개자로서 이 새를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 장대 끝에다가 새가 장식된 미늘새를 아마 그러한 의미로 만들어서 사용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동물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주변에서는 오늘날 확인할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칼 손잡이 끝에 장식되어 있는 동물인데요. 두 마리의 동물을 장식을 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한 동물은 뭐냐면 용, 한 동물은 봉황입니다. 이 칼의 명칭이 용 봉황 장식 둥근고리 자루칼이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이 동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최고 권력자, 아마 그것들을 상징하지 않을까. 당연히 이러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칼이 주로 출토되는 것들이 경주 지역의 큰 무덤이나 백제의 문용왕릉이나 가야의 무덤에서도 이러한 칼들이 아주 큰 무덤에서 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동물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유물은 창녕교동에서 출토된 은제 허리띠고리입니다. 단순히 허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다양한 물건들을 치렁치렁 매달아서 장식을 한 겁니다. 물고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신석기 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인간의 어떤 식생활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 물고기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찰에 가면 모거가 있을 거고요. 몸을 보양할 때 물고기를 먹으면 괜찮아진다든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고기는 다산을 하는 동물이죠. 이 물고기도 아마 건강, 생명력, 그리고 다산 이러한 것들을 아마 의미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을 이 허리에 착용했던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명력이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의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시실에서 동물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시실 오셔서 색다른 관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박물관 찾으시고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